네, 연애 관련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진무 교수님, 예. 과거에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가 잭팟을 터뜨려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2000년 당시에 예. 첫째 아이 돌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것도 예. 라스베가스로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장모님이 3불을 넣고, 3달러죠. 예. 3달러를 넣고 처음으로 거기 가서 그걸 해보신 거예요. 뭐 한 3,000원 넣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우리 돈으로 하면. 그때 당시로 하면. 그런데 그게 107억 원 잭팟이 터진 거죠. 처음에는 뭐 이제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오연수 씨하고 손지창 씨한테 일로 와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경비원들이 거기다 바리케이드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래봐야 한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0 몇십만 원 정도 예,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가봤더니 107억 원이 터진 거죠. 107억. 네, 그래서 자기들도 엄청나게 놀랬다. 근데 사실은 이제 107억 원을 다 못 받았어요. 예.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947만 달러를 잭팟이 터졌는데 원래 미국은 이제 잭팟이 터지면 그걸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돈을 받게 되면 쓰게 되거나 생활이 망가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방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꺼번에 받겠다고 하면 그중에 40%를 세금으로 떼는 거예요. 40%? 예. 109억 원에 40%? 네. 그리고 거기서만 또 일부를 또 떼요. 세금을.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거죠. 전체의 40%만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만 받고 거기서 세금을 더 떼니까 결국 실제로 받은 돈은 20억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뭐 20억도 많은 거죠. 저희가 한 번 땡겨서 20억을 벌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140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107억 얘기하다가 20억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당시에 그 장모님과 손지창 씨의 오연수 씨 맞아요. 어머님 되시는 분이죠. 예.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자주 가시는 분도 아니고 관광차에서 갔다는 건데 하정현 평론가님, 그때 예. 만약에 20억이면 2000년도에 20억도 꽤 큰 돈이지만 예. 100억짜리를 이제 맞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약간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947만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107억, 눈으로 본 거죠. 그 숫자를 947만 달러 눈으로. 그래서 예. 그 당첨되자마자 호텔 직원들이 다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철저하게 철통 경호를 해주면서 그때부터 거의 식사 대접으로 호텔 경호원들이 바로 뭐 특급 룸으로 좀 모시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풀코스로 접대를 하면서 예.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 내 손에 쥔 돈은 한 20 몇 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40% 애초에 받은 돈이 40%, 총 당첨된 금액의 40%에서 30%를 세금으로 떼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와서 한국에서 세금을 또 뗐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이중으로 떼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좀 띄고 한국에서 좀 띄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손에 쥔 돈은 20 몇 억이다. 예. 이러니까 손지창 씨가 100억 대박이다. 심지어 1000억 대박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로는 소문이 났었는데 본인들도 물론 실망을 했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하도 손지창 씨한테 얼마나 한턱 내라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랬겠죠. 근데 예. 실제 손에 쥔 돈은 소문으로 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니까 예.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실망이 있었겠죠. 뭐 어쨌거나 20억 원도 큰 돈입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이들 부부를 보니까 사실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도 재산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요. 손지창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 생활을 일찌감치 그만두고 또 사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주변에 재테크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청담동 지역에 원래 이제 2006년경에 50억 정도의 빌딩 하나 매입을 했는데 그걸 또 저 리노베이션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죠. 예. 신축 정도를 한 13억 정도 들였으니까 전부 합하면 한 63억 정도인데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시세로는 한 1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70억 가량 정도를 2배 이상 수익이 번 나네요. 거죠. 임대 보증금도 지금 한 5억이고 월 임대료가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예.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사람이 집주인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건물주? 건물주,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물주로 뭐 일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뭐 부동산만 가지고 저렇게 부러워하기에는 그 사이에 꽤 손지창 씨도 그 한참 싱어송라이터로 인기 절정이 있었을 때 바로 접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있었겠죠. 연예계에서 글쎄요, 잭팟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연예인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두하 변호사님,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인데 이게 우회 상장이 되면서 그냥 재산이 급증한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뭐 5년 만에 한 30배 대박이 30배 정도로 이제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고현정 씨 그래서 이제 주식 지금 그 아마 가치가 한 50억 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돈이 그 재벌 부인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렇게 주식 부자라고 해도 아들이나 지금 딸보다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저렇게 그 주식이 가치가 저렇게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고현정 씨는 아마 본인이 또 열심히 뭐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은 건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현정 씨 사건을 한 변호사님이 사실 실제 이제 협의 이혼하고 할 때는 본인이 들어갔지만 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그냥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막 보통 이렇게 재벌 부인이 이혼하면서 외국에 기사 많이 나잖아요. 외국은 뭐 재벌하고 이혼하면서 엄청나게 재산 그렇죠. 분할 받고 위자료 받는데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고 고현정 씨가 지금 갖고 있는 본인의 재산은 이 주식 우회상장 이런 거 비슷하게 본인이 이제 뭐 드라마나 CF 이런 걸 해서 번 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했던 근로소득이 많은데 이 주식 우회상장은 이제 근로소득이라기보단 다른 이제 소득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럼 뭐 이렇게 고현정 씨는 그 주식 우회 상장이 뭔가 사업 감각도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회 상장한 게 아니라 본인이 50% 이상 출자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거를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랑 합치면서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건데. 50%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분만큼 이제 그렇죠. 올라가고. 55%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알아보고 처음부터 회사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바람에 연예인 주식 9위 정도로 올라섰는데 예. 13위에 조인성 씨가 또 이름을 그랬죠. 올렸어요. 예. 조인성 씨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현정 씨를 끊임없이 이상형이다 그래서 뭐 누나 그렇게 맞아요. 가까이 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덩달아 이 같은 회사에 조인성 씨도 투자를 한 바람에 한 8억 가량을 번 거니까 이상형 누나 따라다니다가 돈도 크게 번 거 하면 잭팟은 조인성 씨가 더 터뜨린 것 같아요. 예. 진재영 씨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재영 평론가님. 예. 과거에 굉장히 청춘 스타로서 인기를 많았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예. 뭐, 그러니까 진재영 씨가 90년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청춘 스타 예. 그렇게 데뷔를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원조 베이글이죠. 베이비 예, 예. 페이스 글래머러스 몸매 해가지고 2000년대에는 일반적인 코드가 되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 선보인 그런 사람이어서 젊었을 때, 그 20대 때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막 루머가 나타나고 그때 뭐 매니저랑 뭐고 어떻게 됐다더라 이상한 루머가 많이 퍼졌는데 예. 나중에 진재영 씨가 이야기한 것은 그 매니저가 우리 오빠였다. 친오빠? 네, 친오빠. 근데 그 친오빠가 나의 일을 돌봐주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거에 걸려서 활동을 쉬었다. 예.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 자책감이 생겨서 그래서 우울증, 뭐 대인기피증 하고 활동을 쉬었는데 이제 이상한 루머는 또 연예인이 또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상상을 하니까 예. 루머가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리고 그 루머가 잊혀질만 하니까 인터넷에 한번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요즘에 SNS 논란이 흔하잖아요. 그것도 처음 겪은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예. SNS상에서 이제 동료 연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런 게 또 소문이 퍼지면서 또 한 번 그 난리가 나고 2000년대에 흔한 사건인데 그걸 다 처음에 겪은 연예인인 거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잊혀질만 하니까 나중에 또 TV에서 예지원 씨를 왕따를 시켰다더라라고 하면서 또 소문이 퍼졌는데 예. 그 루머로 거의 밝혀졌는데도 예.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싫어한 거죠. 나중에 티아라 왕따설이라고 생겼는데 그것도 그 티아라 멤버들이 아예 활동을 못할 지경으로 됐었는데 예. 먼저 겪은 거예요. 진재영 씨가. 그 왕따설도 루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한때는 굉장히 잘 나왔던 청춘 스타였는데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생활고를 겪게 되고 그래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예. 주유소 이런 데 가서 좀 시급받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더니 그 주유소에서는 아니 당신 같은 유명한 연예인이 여기 왜 오냐고 예. 우리 부담스럽다고 안 된다고 해서 돈도 못 벌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진재영 씨 정도의 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성인데 거기다가 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일거리가 끊어지니까 연예인은 사실 일이 끊어지면 그 순간 백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취직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연예인이란 이름값 때문에 취직은 또 잘 안 되고 예. 수입은 수입대로 끊어졌고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또 연예인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인터넷에서는 계속 루머가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예.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기를 하는 게 연예계를 통해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8만 명이 접속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 구매는 5건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은 별로 못 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하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밤새 동대문을 돌아다니는 이제 쇼핑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류를 취급하려고 하면 동대문 돌아다니면 좋은 옷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 판매를 하는 거고 본인이 직접 모델도 하고 본인이 직접 스타일리시도 하고 본인이 또 사진도 찍고 이래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그러려고 보면 밤새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좋은 옷 고르고 또 그걸 구입해서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잠깐 메이크업하고 본인이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모델이 돼서 또 그렇죠. 올리고. 본인이 직접 모델을 하니까. 그러니까 잠을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죠. 예. 그런 노력 끝에 제일 많이 팔릴 때 하루에 어느 정도 파는 1억 이상을 판 적도 있었대요. 하루에 1억, 매출이 1억 이상. 그 정도까지. 하루에 1억 5천만 원까지. 잘 될 때. 물론 지금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말에 의하면 200억 정도 연 매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추산한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연예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 본인이 그만큼 뭐 그 소비자들의 구매에 맞는 제품도 구매하고 또 네. 본인이 이걸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줘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사도록 구매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진정 씨가 그냥 단순히 실패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고생한 끝에 결국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3년간 양 변호사님 2시간 잤다는 거는 고시 공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시공부는 그렇게 못하죠.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 진재영 씨가 이 연예계에서는 외모에 비해서 너무 안 풀린다는 맞아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뭔가 뜰만하면 아까 저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스캔들 같은 거 터지고 그러는 바람에 일이 안 풀렸었는데 그런데 변함없는 미모나 외모만큼은 확실히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깐 우리 자료화면 나갔지만 역시 지금도 2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사실 틈이 어딨겠습니까? 몸매 관리도 확실하게 되셨던 것 같고 예. 자기가 입은 옷들을 결국 자기가 동대문 같은 데 잘 찾아서 올리니까 그만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그런 거 있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예. 진재영 씨만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던 것 같은데 예. 잘 나가는 것에 좀 확실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잘 나가는 빠르게 나가는 스포츠카만 또 그렇게 세대씩이나 가지고 계셔서 예. 남성들이 참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편은 지금 이제 진재영 씨의 삶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회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그 진재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SNS 논란을 겪은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도 스스로 SNS를 하면서 이렇게 또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모습을 계속 공개하는 또, 거죠? 공개를 네. 합니다. 공개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과거의 상처에서 많이 좀 치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얻은 상처를 사업을 통해서 치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래서 나 이렇게 잘 산다라고 공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이 뭐 호텔 스위트 룸처럼 그 집이 좀 호화롭더라. 그런 것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자동차도 세 대나 돼서 그게 이제 남성들이 정말 선망하는 슈퍼카라고 하는 그 스포츠카. 예. 일반적인 안락한 승차감 이런 게 아니라 속도감을 즐기는. 그렇죠. 그거를 세 대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거는 요즘에 남자 힙합 스타들이 주로 이런 거 많이 자랑도 하고 하는데 예. 진재영 씨가 하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뭐 동방석에 앉아서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잠 안 자고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고 이런 거 막 자랑하면 악플이 또 막 쌓이는데 네. 최근에 진재영 씨의 이 집자랑 차자랑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악플이 별로 안 생기는. 그리고 이 진재영 씨가 그렇게 화려한 강남 라이프를 또 얼마 전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다가 예. 최근 들어서는 제주도로 가서 이제는 좀 이렇게 소박하게 자연주의적으로 슬로우 라이프요? 살겠다고 예. 그런 쪽으로 또 공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제주도의 삶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